여러분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고 초대할 손님 명단을 작성 중입니다. 파티가 즐겁게 진행되려면 몇 명을 초대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초대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모든 손님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이야기거리가 금방 고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손님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죠. 따라서 손님들 사이의 관계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파티가 흥미롭게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적어도 3명이 서로 알거나 3명이 서로 모르는 그룹이 생기도록 하려면 최소 몇 명의 손님을 초대해야 할까요? 앞서 본 문제를 파티 플래너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이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프 이론은 복잡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을 점으로 두 손님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하면 문제를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 모델은 다양한 크기의 문제로 확장 가능합니다. 먼저 5명의 손님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각 손님들 사이의 관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파란색 선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는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각 손님은 서로 아는 관계와 모르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손님과 2번, 5번 손님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반면 1번 손님과 3번, 4번 손님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파란색 선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지만 같은 색 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손님은 1번과 2번, 2번과 3번이 서로 아는 사이이지만 1번과 3번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따라서 파란색 선으로만 이루어진 삼각형이 없습니다. 반대로 1번, 3번, 4번 손님은 1번과 3번, 1번과 4번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3번과 4번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따라서 빨간색 선으로만 이루어진 삼각형도 없습니다. 따라서 5명의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어떤 3명이 서로 모두 아는 친구이거나 3명이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인 상황이 그림과 같이 발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명일 때는 다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6명을 초대하면 손님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서로 아는 3명의 그룹 또는 서로 모르는 3명의 그룹 중 하나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명에 앞서 파티 플래너 문제를 수학적으로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선 질문은 냄지수 RST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ST란 임의의 완전 그래프에서 S개의 정점이 모두 연결된 클리크 또는 T개의 정점이 모두 연결되지 않는 독립 그래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점의 수 n입니다. 여기서 완전 그래프 KN이란 모든 정점이 연결된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K3는 3개의 정점이 모두 연결된 삼각형 모양의 그래프이고 K4는 4개의 정점이 모두 연결된 그래프입니다. 반대로 그래프 내의 모든 정점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래프를 독립 그래프라고 합니다. 독립 그래프에서는 어떤 두 정점 사이에도 간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연결된 선은 파란색으로, 연결되지 않는 선은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RST는 그래프의 모든 변을 2가지 색으로 색칠했을 때 S개의 꼭지점이 파란색으로 연결되거나 T개의 꼭지점이 빨간색으로 완전 연결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점수입니다. 따라서 앞서 보았던 문제 상황은 R3,3이 몇인가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다시 말해 모든 변의 색이 같은 삼각형에 존재하는 모든 정점들이 서로 연결된 최소의 정점 그래프만 찾으면 됩니다. 앞서 n이 5일 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예시를 찾았으므로 n이 6일 때는 이러한 성질을 반드시 만족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의 정점을 가지는 완전 그래프 K6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완전 그래프 K6의 특정 꼭지점에서 나가는 5개의 선 중 적어도 3개의 선은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 반드시 같은 색으로 색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빨강과 파랑 2개의 색에 6개의 선을 골고루 배정한다면 아무리 골고루 배정해도 하나가 남고 그 하나는 반드시 2색 중 하나의 색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선이 파란색으로 같다고 하고 2, 3, 4로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3개의 꼭지점 2, 3, 4를 연결하는 선 2와 3, 3과 4, 2와 4 중 적어도 하나의 선이 파란색 선이라면 단색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만약 세 선분이 모두 파란색이 아니라면
반대로 모두 빨간색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2, 3, 4 3개의 꼭지점을 연결하는 모든 선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다시 단색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논리는 특정 색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에 파란색 선과 빨간색의 역할을 교환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단색의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개의 정점을 가지는 그래프에서는 항상 단색 삼각형이 존재함을 증명했으므로 R3,3은 6보다 작거나 같고 이전 그래프로부터 R3,3이 5보다 크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R3,3은 6입니다. 파티 플래너 문제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n개의 정점을 가지는 그래프는 n 컨비네이션 2개의 선을 갖기 때문이죠. 각 간선을 2개의 색으로 칠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색칠의 수는 2의 n 컨비네이션 2제곱이 됩니다. 정점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가능한 모든 간선의 색칠 조합이 지수적으로 증가하죠. 단적으로 앞선 상황을 일일이 확인한다면 정점이 6개인 3만 가지가 넘는 K6 그래프마다 단색 삼각형이 반드시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램지수를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만약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가 10개만 되더라도 35조 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죠.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특정한 부분 그래프가 항상 존재하도록 보장하는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자연수 S와 T가 커지더라도 램지수 RST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램지는 자신의 논문 On a Problem of Formal Logic을 통해 오늘날 램지 이론으로 알려진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램지는 특정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적 방법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래프 이론과 조합론에서 필수적인 램지 이론을 도출했습니다. 램지는 논문의 초반에서 무한집합에 대한 정리를 하며 무한집합에서 임의의 방식으로 하위 집합을 분할할 때 반드시 특정 패턴이 나타나는 하위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무한집합에 대한 정리를 유한집합의 경우로 확장하면서 충분히 큰 구조 내에서 반드시 특정한 하위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작위적 구조에서도 특정 패턴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장해줍니다. 다른 말로 특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반드시 어떤 형태의 질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완전한 불규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무작위성 속에서도 예측 가능한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이 정리는 네트워크 이론, 데이터 분석,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에르드시와 셀프린스 등 다양한 수학자들은 램지 이론을 확장하고 특정 램지수에 대한 경계를 계산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R3,3은 6이라는 결론은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지만 만약 R4,3은 어떨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점을 하나씩 늘려가며 안되는 예시를 찾거나 모든 그래프를 다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하고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작업은 엄청난 계산을 요구하며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도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R4,3만 하더라도 9개의 정점이 필요하고 R4,4는 18로 훨씬 더 큰 수입니다. 심지어 R5,5는 43부터 48까지의 정수라는 상황과 하한은 알지만 정확히 몇 개가 필요한지는 아직도 미해결 문제입니다. 램지수의 계산은 아직도 수많은 미해결 문제를 남기고 있으며 수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수학적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래프 이론의 발전과 알고리즘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값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실 건가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